봄과 여름이 맞닿은 계절. 바다도 물빛을 달리하며 계절이 무르익어 갑니다. 푸른 활력 가득한 서해 바다에도 반가운 여름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딱 여름 한철, 반짝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녀석. 꼬박 1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갑오징어가 요 등대기에 뼈가 있어, 뼈. 그리고 다리가 좀 짧아요. 해루도 잡수고 물해루도 잡수고 말하면 뽀뽀물에 잡수고 뭐 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꼬들꼬들하고 그리고 단맛도 더 강하고. 온유월 서남해 안을 들썩이게 하는 녀석. 국민수산물 오징어류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받는 오징어의 갑. 갑오징어를 만나봅니다. 충남 서천군 수산물 특화시장. 드넓은 서해바다와 청정한 갯벌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수산물이 총 집결하는 곳입니다. 갑오징어, 꼴뚜기, 꽃게, 자연산 광어가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소라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많이 나와요 여기가.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지는 이맘때 최고의 주가를 누리는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갑오징어가 그 주인공이죠. 불이 피기 전에 갑오징어 참 맛있대요. 서천 참 좋은 동네예요. 이거 먹으면 이거. 대전서 왔거든요.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갑오징어는 그 어떤 녀석보다도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한번 맛본 사람은 이 맛을 잊지 못해 꼭 또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쫀득거리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즘은. 회를 잡수면. 회뿐만 아니라 꾸덕꾸덕하게 말려 먹거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우리 식탁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녀석이죠. 이런 건 볶음물이 해먹는 볶음. 그냥 초장집에서 저기 해루도 잡수고 물해루도 잡수고 말하면 볶음물에 잡수고 뭐 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지금 맛보지 못하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갑오징어. 지금 서남해안은 갑오징어의 계절입니다. 오징어의 왕 갑오징어. 맛은 좀 어떠세요? 달고 맛있어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충남 서천은 해년마다 갑오징어와 꼴뚜기 축제가 개최될 정도로 갑오징어 어획량이 전국에서 첫손에 꼽히는 고장입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천 홍원항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잊지 않고 우리 바다를 찾아오는 고마운 녀석. 갑오징어를 잡기 위한 어부들이죠. 여기서 보통 새벽 4시. 굉장히 일찍 나가시네요. 그럼 몇 시간이나 나가시는 거예요, 포인트까지? 어장터까지 3시간. 홍원항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군산 어청도 앞바다. 드디어 첫 그물을 힘껏 끌어당겨 보는데요. 와, 싱싱한 녀석들이 한가득 쏟아져 나옵니다. 아구하고 오징어하고 삼식이라고. 삼식이요? 네. 나머지 잡어 조금씩 들었어요. 다양한 녀석들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녀석은 단연 갑오징어.
선원들은 한 마리라도 더 싱싱하게 살리기 위해서 녀석이 올라오자마자 재빨리 옮겨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요 등대기에 뼈가 있어, 뼈. 그리고 다리가 좀 짧아요. 살이 두껍고. 이게 이 정도면 한 500g? 한 500g. 큰 편이에요? 큰 건데 이게. 여름 들어야 갑오징어예요, 이게. 어디에 좋고 막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 좋고 내가 알까, 그거를. 예부터 맛은 물론이고 그 영양까지 인정받아온 갑오징어. 갑오징어의 뼈를 한의학적으로 해표초 또는 오적골이라 합니다. 한의서에서는 수삼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수삼약이란 체내의 성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을 말합니다. 이 해표초는 주로 여성의 생리과다를 막아주는 지혈작용과 남녀의 단백뇨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제산 지통작용이 있어서 위 12지장 궤양에서 나타나는 위통과 속쓰림을 다스리고 또 궤양 조직을 치료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겨울을 보낸 녀석들은 산란을 위해 따뜻한 연안으로 몰려드는데요. 덕분에 4월 말부터 6월 사이 서해 바다는 그야말로 물반 갑오징어 반. 연이어 올라오는 녀석 덕분에 갑오징어 조업은 밤낮 없이 이루어집니다. 물량이 좀 많을 때는 뭐 보통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은 다음날 새벽에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마무리되면은 거의 그 정도 정리해야 끝나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나가면은 밤 11시나 돼야 들어올걸요. 오늘은 조류의 흐름이 센 사리물때, 즉 갑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황금 물때인데요. 그물 한 틀 한 틀을 건질 때마다 싱싱하게 꿈틀대는 녀석이 가득합니다. 오늘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많이 잡았어요. 어느 정도나 잡으신 거예요? 한 배가 한 50kg 돼요. 쉼없이 이어지는 조업에 어느덧 배 위에서 맞이하는 점심시간.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갑오징어의 깊은 맛은 배를 탄 어부들만이 느낄 수 있는 거겠죠. 이 맛이야, 이 맛. 소박한 밥상이지만 갑오징어 한 마리만 있으면 남부럽지 않습니다. 저 동해안에서 잡는 오징어보다 이것이 더 맛있어요. 얼마나 연해, 오징어가. 잠시 쉬는 틈에도 어부들은 분주하기만 한데요. 어두운 밤바다에서 부표를 잘 확인하려면 미리 조명을 달아줘야 하기 때문이죠. 야간에만 불이 들어오거든요. 표시를 해주고 다른 배들이 항해를 할 때 불빛이 등대처럼 반짝이면서 표시를 해주니까 피해 다니죠, 다른 배들이. 갑오징어는 지역에 따라 유자망이나 자망그물 또는 통발 등으로 다양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주로 서천에선 조류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고기를 긴 자루에 가두는 방식인 안강망 어업으로 녀석을 잡고 있습니다. 이 양강망은 투망을 해놓으면은 양쪽 천 입구는 넓고 가면서 좁아지거든요. 깔때기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앞에서부터 들어오면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는 못하고요. 물살의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들물 흐름에 따라서 그 입구로 들어가는 방식 그거예요. 새벽 5시에 시작된 갑오징어 대장정은 17시간이 지나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갑오징어 수송 작업은 분주하게 이어집니다.
계절에 따라 나는 거잖아요. 1년에 2달 그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는 이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니까 처음에는 가격 좋았죠. 처음에는 뭐 키로당 여기서 위판 가격이 2만 한 3, 4천 원씩 했어요. 지금은 한 10,000원, 12,000원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홍어낭 선별장. 한 마리라도 더 신선하게 살리기 위해 갑오징어 잡이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곧바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선도하고 그 화로용하고 이 상자에 나갈 용으로 지금 그 화로는 이제 수족관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중매인들이 이제 화로차에 실려 나가는 거고요. 등이 적색이 나면서 이 선명해야지 색이. 이제 하얀 거는 안 되고 그 붉은스러운만 빛이 나야죠. 어젯밤 선별 과정을 통해 분류된 갑오징어 선어는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열리는 선어 경매를 통해 팔려나갑니다. 4시 반부터니까 한 5시까지는 나와서 물건을 확인해야 되니까 일찍 나오죠. 자, 12마리 14개. 자, 28,000원. 제철 맞아 맛과 영양이 오를 대로 올라 찾는 이들이 많은 갑오징어. 이맘때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한 녀석인데요. 자, 갑오징어 4상자. 자, 오늘도 그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갑오징어 경매는요, 정상품은 화로 제품으로 나가고 정상 제품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선어로 빠지는데 화로 단가는 보통 9,000원대, 8,000원대, 9,000원대 키로에 8,000원대, 9,000원대 나오고 선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 상자에 보통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매인은 낙찰받은 갑오징어를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전달하기 위해 새벽부터 바삐 움직이는데요. 이건 14마리인데 3팔 나온 거예요. 같이 섞어버려요. 이들의 노력과 건강한 바다가 있기에 우리 밥상에 싱싱한 갑오징어가 올라올 수 있는 거겠죠. 오징어를 오늘 좀 잘 샀는데 대부분 조금 많이 섞였어요. 어장을 빼면서 하다 보니까 오징어들이 선도고 좋은 것은 좋고 안 좋은 것은 좀 안 좋고 그러네요. 가격은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왔고. 갑오징어가 풍부한 서천에선 녀석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데요. 먼저 손질하는 모습을 보니 길쭉한 뼈가 눈에 띕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갑옷을 입으셨는데 그것하고 이 모양하고 같다. 그래서 이거를 갑오징어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오징어에 비해 갑오징어는 살이 두툼하고 쫀득쫀득해서 더욱 높은 대접을 받고 있죠. 쫀득한 식감, 단단한 맛 속에서 부드러움. 예, 사람 몸에는 우린 탄수화물만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절대 필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살 안 찌는 단백질이죠. 무려 70%가 단백질로 이루어진 진정한 저지방 고단백 수산물 갑오징어. 특히 물에는 여름철 원기 회복에 제격일 것 같은데요. 두툼하기 때문에 좀 얇게 썰어주는 것이 맛이 감칠맛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물회용은 아주 얇게 썹니다. 그 다음에 그냥 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식감이 있게 좀 두툼하게 썰기도 월계수 잎을 사용해 향과 부드러움을 더한 갑오징어 통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한 껍질과 먹물까지 즐길 수 있어 맛과 영양 모두 사로잡습니다. 요거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면 첫 번째로 익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이 빨갛게 익어 있으면 완전히 익은 거예요. 바닷가 생산지이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다가 갑오징어를 깨끗하게 손질만 해가지고 통찜으로 쪄서 그대로 이 먹물통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주로 회나 찜으로만 즐겼던 갑오징어를 조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데요. 갖은 채소에 매콤한 양념을 버무려 달달 볶아주는 갑오징어 철판 볶음. 갑오징어 회, 갑오징어를 물에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갑오징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갑오징어로 철판 볶음 이 정도까지 할 수가 있죠. 정약전의 자선어보에 오징어는 맛이 감미로워서 회로 먹거나 말려서 포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리는 비교적 조금 짧지만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까지 겸비한 갑오징어는 그 어떤 녀석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평소 수산물을 즐기지 않는 이들도 갑오징어 특유의 달콤한 맛에 푹 빠질 것 같은데요. 씹을 때 식감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그리고 단맛도 더 강하고.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여기 오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갑오징어로 먹은 음식은 거의 회하고 통찜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볶음도 나오고 물회도 나오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맛이 있고 쫄깃쫄깃한 게 일반 오징어하고 달라서 되게 맛있어요. 온유월, 우리 바다를 찾아와 활력을 가득 불어넣는 수산물. 제 몸 가득 살을 찌우고 영양은 품을 대로 품은 녀석. 쫀득하면서도 달콤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 나는 갑오징어. 올 여름철 최고의 별미로 사랑받을 수 있겠죠?